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갈등이 나토 내부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간판 뉴스 매체로 잘 알려진 CNN은 한국을 방문 중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월요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쟁 국가의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규정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토 사무총장이 노골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스톨텐베르크는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절대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했던 몇몇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제는 그 정책을 바꿨다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무기 수출 정책을 바꾼 나라로 독일과 더불어 노르웨이와 나토 가입 신청국인 스웨덴을 손꼽았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주에 독일 정부가 레오파르트2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데 이어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 또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에 뒤질세라 31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밝혔고 영국 정부 또한 14대에 달하는 챌린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배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매체인 CNN은 한국 정부가 나토 사무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의 명불허전 방산무기인 흑표전차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나토 사무총장의 완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가 준수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모든 수출품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2014년에 비준된 UN 무기거래조약에 정식으로 서명한 국가로서 무기 수출 거래를 면밀히 통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인한 국익 훼손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매체인 CNN은 한국에서의 이 같은 우려로 인해 그동안 미국과 나토 진영에서는 한국제 방산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펼쳐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에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비축용으로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요구한 나토 사무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국제적으로 여러 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다분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토 사무총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작 유럽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나토 사무총장이 섣부른 행보로 인해 유럽에서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이 아시아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대표적인 공영 매체로 잘 알려진 도이체벨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한 나토의 무리한 행보로 인해 아시아의 안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간 한국과 일본 순방에 들어간 나토 사무총장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동맹 강화와 정치적 유대를 심화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소 믿기지 않은 발언까지 내뱉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믿는다며 유럽과 아시아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평양이 러시아에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한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분쟁 지역에 무기를 보내는 규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토 측이 이를 빌미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대외무역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공영 매체인 도이체벨레는 나토 사무총장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나토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와 다름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지정학적 특성을 안고 있는 한반도에 예기치 않은 안보 불안이 더욱 확대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중국 정부만 하더라도 나토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중국 유엔 특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러한 맥락을 자세히 엿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진 중국 유엔 특사는 냉전 이후 나토가 5차례나 거듭한 동방 확장은 유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씨앗만 뿌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은 지난 수년 전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자국의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 대만과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고, 심지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는 무력 분쟁까지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도 문화와 역사인식을 놓고 터무니없는 도발을 일삼아 왔던 만큼 중국 정부가 서방 진영에게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반하장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토가 한국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로 인해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명확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다가 자칫 한반도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나토가 이를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묘안과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긴장감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나토 사무총장의 이번 방안이 그저 달가울 리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나토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을 놓고 정작 나토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인디펜던트와 중국의 신화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현재 한국과 일본 방문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나토 사무총장의 행보를 놓고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지난 월요일에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연합에도 함께 소속된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나토 연합훈련을 위해 파견된 크로아티아군을 격려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있는 나토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서방 진영의 결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나토 사무총장을 놓고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그가 크로아티아를 대표하지 않을 뿐더러 크로아티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매체는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을 아시아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채 줄곧 안보 불안에 놓인 나토 회원국들을 위해 나토 측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이로 인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을 유럽 전선으로 끌어들이려는 무모한 계획에 대해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 측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직접적인 참전은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만 비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이번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맹목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번 전쟁이 재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휴전과 종전을 비롯한 외교적 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크로아티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아낌없이 펼쳐왔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나토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크로아티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그만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신냉전 구도를 아시아로 확대시키려는 오판까지 내리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격렬하게 치닫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우리가 함부로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